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20일 토요일입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군요. 장마비인가? 제가 비를 워낙 좋아해서 오늘 비를 맞으면서 차를 몰고 좀 가까운 한강이나 호수로 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빨리 방송을 올리고 출발. 네. 자, 새벽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그 연어회 술 파티 다 거짓말이냐, 국회에서 한 발언이 거짓말이냐에 대해서 국회의 정언 감정에 관한 법률, 그냥 쉽게 하면 위정죄, 국회에서의 위정죄에 대한 겁니다. 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이 끝났고 새벽에 유죄, 징역 4개월 선고가 났습니다. 나머지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이런 거는 뭐 안 중요하고, 네, 뭐 무죄 난 것도 있고 일부 또 공소기각 난 것도 있고, 네, 한데 그런 건 뭐 전혀 언론이나 관심 대상이 아니고 유죄가 나든 무죄가 나든 뭐 별로 안 중요해.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리고 유일하게 중요한 게 연어회술 파티가 있었냐 이거지. 그리고 이화영 그 부지사의 연회술 파티가 있었냐? 있었다면 위정이 아니라서 무죄다. 연회술 파티가 없었는데도 국회에 와서 그런 소리를 했다. 그것은 국회 정언감정법상의 위정죄다. 유죄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유죄다. 징역 4개월. 이제 이것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피고인 입장에서는 중요하죠. 네, 이미 징역 7년 8개월의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고 지금 거의 4년 정도 이제는 교도소에 형이 이미 확정된 기결수로 교도소에서 이제 있으니까 7년 8개월에서 또 4개월이 더 추가된다. 8년 꽉 채웠네요. 괴롭죠. 감옥소의 4개월이 얼마나 긴데.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누구? 지금 새벽에 이 결과를 가장 눈 빠지게 기다렸던 분이 누구였어요? 이재명, 김혜경 부인, 그 부부가 제일 기다렸을 거야. 뭐 유럽 가서 뭐 마이 와이프 네. 정말. 또 그 부인은 뭐 나이스 투 미츠. 네, 요즘에는 4살, 5살짜리들도 다 없는 그걸로 끝. 영어는 끝. 그러고는 한국말이야. 페라리 회장 삼성 이재용 회장이 또 나서가지고 페라리 회장 또 소개해줬더니 이재용이가 25년 된 절친이다. 페라리 회장이. 이재용이야 영어 당연히 잘하지. 유학도 오래 했고. 당연히 이제 재벌가 교육 방식이 다 미국 가서 영어는 다 잘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재용이를 끌어와가지고 페라리 회장 좀 소개시켜라 해서 이재용 대통령 둘 다 이재네. 이재명, 이재용 학렬이 같나? 제가 할아버지 학렬이잖아요. 처음 느꼈어. 삼성도 경주이시, 이재명 대통령도 경주이시, 저도 경주이시, 제가 전국 부회장. 그런데 학렬이 같구나. 네, 제자 돌림인가? 네, 그 이재용 회장의 돌아가신 그 아버지 삼성 이건희 회장은 이제 희자 돌림. 그렇고 남의 족보 따질 건 아니고요. 참고로. 네. 근데
아니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영어로 페라리 회장한테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부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개를 시켜줬으면 아유 그 몇 마디를 못하냐고 그걸 좀 준비를 해라니까 어? SNS 그런 거 하지 말고 영어를 좀 공부해. 특히 외국을 나갈 때는 외국 가서 그 호텔에서 비서들한테 내일 누구 만나냐? 쫙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문장으로 좀 이렇게 인사말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문장을 좀 내한테 좀 가르쳐 줘. 머리 좋잖아. 사법고시도 붙었잖아. 그러면 그거 뭐 외우는 게 어려워요? 한 뭐 5개 정도 평소에 해놓으면 더 좋고 간단해. 이명박 대통령이 영어 제일 잘했어. 콩글리시지만 생활 영어. 예. 딱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단어, 영어 단어 뭐 500개면 돼. 예. 예. 그리고 딱 기본적인 일상 어, 문장, 생활 영어 문장 100개만 외우면 돼. 100개. 하루에 100개씩 외우면 석 달 하면 100번 외우잖아요. 그럼 입에서 달달달달 나와. 어? 제가 이 불경 공부할 때 한 20년 했지만 제 입에서 불경이 그냥 달달달달 나와. 예. 그냥 자동으로 노래 부르듯이. 영어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불경을 제가 한 100번은 아마 뭐 100번이 뭐야? 어쨌든 뭐 100번 이상 암송하면은 이게 그냥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예, 자동으로. 근데 영어는 막 이미 뭐 수십 년을 배웠잖아. 예, 그게 뭐가 어렵냐고. 불경은 아예 까막눈인데 한자로 돼 있는 거를 또 해석을 해서 공부를 하고 그걸 또 한자로 외우고 뭐 빨리어로 제가 뭐 산스크리트어로까지 뭐 공부는 안 해봤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암송하기가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네. 대한민국 절에 가면 다 반야심경 아니면 금강경이 흘러나오잖아.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 고액이라.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여. 하고 쭉 이게 반야심경. 이게 팔만대장경 전체를 압축한 거야. 이것만 깨달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 문장에서 딱 한 단어를 깨달으면 돼. 오온계공, 오온계공. 이게 팔만대장경 전체야.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거 딱 한 단어 오온계공하다. 5가지가 모두 다 공하다. 뭐 공한 게 뭐 텅 비은 건지 뭔지 각자가 깨달으면 돼. 5개로 이제 분류되는 어떤 인간의 모든 어떤 의식적 작용과 어떤 행동, 뭐 탐진치, 탐심, 탐욕, 진노, 경노하는 거 윤석열이처럼, 탐욕 많은 거 이재명이처럼, 치산, 치욕적인 부끄러운 짓 하는 거 이재명이, 윤석열이 다 똑같잖아요. 범죄 저지르고. 그걸 달리 또 이렇게 분류를 하면 오온으로 또 분류가 됩니다. 그 오온은 인간이 하는 어떤 생각과 행동을 5가지로 분류한 거야. 그게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 그냥 인간의 행동,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감정, 뭐 인간의 어떤 의식, 뭐 이런 거를 색수상행식 5가지로 분류했다. 이런 게 전부 이제 어떤 그 깨달은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완전히 탐진치, 막 욕심, 막 화냄, 부끄러움, 수치스러운 거, 이 나쁜 거거든. 가짜 자지, 가짜의 자. 그러니까 진아를 찾아야 된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진아를 찾기 위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인간들 가짜 자, 가아에 빠져 있는 이걸 가르친 게 이제 경전이단 말이야. 이제 오온, 그걸 가짜자를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5개로 분류하면 오온, 색수상행식이다. 그게 다 공하다라는 걸 깨달아라. 탐욕, 경노, 진노, 그리고 치욕적인 치산, 더러운 짓 하는 거 이게 다 공하다는 걸 깨달아라. 끝. 오온계공. 이걸
관세음보살님이 깊은 수도를 하다가 깨달았다 이거야.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은 이제 여성의 형상으로 이제 절에 보면 있죠. 뭐 석가모니 부처님은 남성의 형상이고,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야 뭐 2500년 전에 실제 살았던 시다르타 왕자, 남자 왕자지. 관세음보살님은 뭐 실존 인물은 아니고 가상적으로 만든.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어머니 같은 형상으로, 그래야 좀 푸근하게 느껴지잖아요. 뭐 천주교 같으면 성모 마리아 이런 어떤 느낌을 주죠. 관세음보살. 그거는 가상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이잖아, 보살. 보살은 깨달은 석가모니가 아니야, 붓다가 아니야. 그런데 관세음보살은 뭐 모든 절에 가면 관세음보살이잖아.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 뭐 하고 비슷해. 깨달은 붓다. 근데 이제 관세음보살님은 보살이라는 거는 부처가 되기 전 단계, 인간의 최고봉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인간의 최고봉. 그냥 인간들, 중생들. 이게 굉장히 깨달아서 부처님 직전 단계까지 가면은 이게 이제 그 열심히 깨닫는 그런 수행하는 분이 이제 보살. 그 중에 최고봉이 관세음보살이야. 이건 부처의 경지에 이르렀지만 인간과 이 중생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머무르고 있는 어머니 같은 분. 이게 이제 관세음보살이지. 관자재보살, 관세음, 고통의 목소리를 듣는다. 중생의 관세음보살, 또는 모든 중생들 옆에, 온 이 우주 만물 옆에 존재한다. 관자재보살. 뭐 성령이 존재한다. 다 똑같은 소리예요. 뭐 다 똑같은 소리야. 성경이나 불경이나 내가 보기엔 더 심오한 거 있는지 난 모르겠고, 뭐 깨닫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석가모니처럼 깨닫지는 않았으니까 제가 뭐 건방진 소리는 못 하겠고, 그냥 인간 수준에서 제가 여태까지 깨달은 거는 성경의 말씀이나 불경의 말씀이나 똑같더라. 인간이 어떤 깨닫는 그런 경지도 예수님 말씀이나 시다르타 말씀이나 똑같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게 맞겠지. 깨달음이 뭐 인간의 깨달음이 뭐 2500년 전 그 인도에서 깨달은 사람이나 2000년 전 중동에서 깨달은 사람이나 그게 또 똑같아야지. 이놈 저놈이 다르면 안 되겠지. 저는 제 방식대로 예수님한테 이놈 저놈 하냐면 또 뭐 열받는다. 그거는 지나친 거고. 근데 제가 지금 이화영 부지사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화영 연호예술 파티는 없었다. 너 거짓말이야, 인마. 위정죄야. 너 징역 4개월 살아. 라는 국민 배심원단들의 판결이 났다. 이게. 근데 여기에 너무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금 막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한 3시 정도에 이제 그 발표가 난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언론 검색을 해보니까 아마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그 결과를 지켜보니 청와대의 이재명 대통령 부부다. 제가 그 말을 하려는 거야.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심적 상태가 오온이거든. 오온. 색, 수상, 행식. 어떤 의식과 행동. 인간의 가짜, 탐진치. 막 경로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 무죄가 나야지. 뭐 이럴 수도 있을 거고. 또 막 잔머리 굴릴 수도 있어. 치사한 짓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테고. 또 뭐 다른 또 권력을 이용해서 또 이것도 뭐 뒤집어 엎자, 멍청한 비류 국민들 또 속여가지고 뒤집어 엎자라는 욕심을 부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 탐욕이지. 탐, 경노, 진노, 치사한 짓. 뭐 완전히 깨달아가지고 그냥 뭐 순리대로 뭐 하느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그냥 뭐 열심히 대통령 일이나 열심히 하자. 법신 이병철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자 하면은 뭐 깨달은 거지. 그거는
그러나 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아침에 이걸 킨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향후 4년간 이재명 대통령 및 이재명 정부의 가장 어떤 중요한 정권의 뿌리, 기둥 뿌리가 흔들거리는 선고가 오늘 새벽에 난 거야. 그리고 4년 후, 퇴임 후 징역 20년, 30년을 사는 길로 간다라는 굉장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개인한테는 굉장히 어떤 불행한 선고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 일단 첫째,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참여재판 법률에 따라서 형사재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1심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기사 보면 이제 변호인들이 불복한다, 항소한다, 그러면 2심 올라가죠. 2심 올라가서 또 배심원들 해서 또 뒤바꾼다, 불가능합니다. 1심에서만 배심원단들이 이제 평의하고 유무죄를 이렇게 의견을 내고 하는 게 가능하다. 오늘 보니까 4대3이네요. 4명은 이화영이 저는 거짓말이야. 무슨 연어의 술 파티는 무슨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 4명. 3명은 아니야. 연어의 술 파티가 완전히 없었다. 그것이 거의 뭐 99% 검사가 입증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뭔가 뭐 술이 반입된 느낌도 들고 좀 애매해. 이런 게 이제 3명이야, 3명. 3명이 연애의 술 파티 그런 거 없었어. 박상용 검사, 검찰이 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야. 뭐 이렇게 판단한 사람도 있겠죠. 그거는 모르는 거지. 예. 이 법률적으로 이 3명의 판단의 결과는 뭐냐 하면은 검사가 충분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정도로 입증을 하지는 못한 것 같다. 좀 이화영이 쪽에서 주장하는 게 조금 뭐 말이 좀 되기도 하는 것 같다. 이러면 이제 검사가 충분히 입증을 못한 거잖아요. 네, 이런 분을 포함해서 3명이다. 3명은 다 이화영이가 맞다고 했잖아. 그런 게 아니다 이거야. 그걸 제가 지금 전문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야. 분명히 그렇게 또 멍청한 무식한 국민들을 속이려고 덤빌 거야. 그런데 뭐 국민들이 이런 걸 어떻게 알아? 전문적인 걸. 변호사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법신님이 가르쳐 드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4대3이라는 거는 4명은 그 연어의 술 파티, 그 이화영이 주장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 3명은 이화영이 주장이 참말이야가 아니고 이화영이 주장이 뭐 조금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앨 정도로 검사가 거의 막 99% 이렇게 입증한 거는 아닌 것 같아. 이제 이렇게까지 된다. 아마 이제 이런 게 배심원이라는 게 어쨌든 그냥 국민들 중에서 샘플링해서 뽑는 거고 그 사람의 정치적 의사가 어떤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아마도 그 3명은 좀 정치적인 어떤 의견이 좀 친민주당적인 또는 뭐 고향이 호남 출신인 사람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4명은 반민주당, 반이재명적인 좀 보수적인 또는 중도 보수적인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 그런 정치적 의사가 이런 정치적인 어떤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영향을 주잖아요. 아무리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거든. 열흘간 막 법정에서 듣는다. 검사 주장도 듣고 이화영이 주장도 듣고 엄청난 많은 정보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서 이 뇌과학적으로 이 뇌가 그 정보를 처리하는 양이 달라지거든. 정치적 편향에 따라서. 근데 어쨌든 4대3으로 그리고 이제 그 결과에 구속되는 건 아니고 이제 그것을 중요한 참고 자료로
이제 재판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유무죄도 재판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국은 그 배심원들이 결정하면 유죄 무죄는 딱 결정이 구속력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그렇진 않아요. 예, 그건 참고사항이다. 그러나 강력하게 중요한 참고사항이다. 예, 거의 뭐 그거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 근데 재판장이 이제 이화영이 거짓말이야. 4명의 말이 맞아 해서 유죄. 그 다음에 이제 징역 몇 년 때리느냐. 이것도 뭐 배심원들의 의견을 이제 듣고 해서 징역 4개월을 때렸다. 이제 이거죠. 근데 항소심 가봤자 안 바뀝니다. 이게 왜냐? 그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라서 그 국민들 배심원들의 의견이 재판에 국민이 참여해서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게 이 법의 목적이잖아. 취지잖아. 그러니까 그걸 가급적하여 존중을 해야 되거든. 항소심에 와서 특별히 다른 어떤 중요한 증거가 나왔다. 뭐 이런 게 아닌 한, 뭔 중요한 증거가 새로 나오겠어요. 몇 년간 이거 가지고 그간에 다투어 왔는데.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이게 바뀔 가능성은 뭐 0%다. 형량도 거의 안 바뀝니다. 예. 그건 역시도 배심원단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징역 4개월을 때렸기 때문에 확정됐다. 거의 다 확정됐다. 뭐 이렇게 보고 오히려 오늘 기사 보니까 북한에 뭐 묘목을 보내라 뭐 해라 이제 한 걸 경기도의 담당 국장이나 밑에 실무진이 반대하는데 이화영이가 부지사다 해서 직권남용 강압적으로 막 그렇게 했다. 예, 뭐 직권남용 혐의. 여기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은 다수가 죄가 된다라고 봤어요. 죄가 된다라고 봤어. 그런데 이거를 재판장이 뒤집었어. 재판장이 뒤집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재판장이 죄가 된다 하면은 유죄, 뭐 징역도 뭐 몇 개월, 몇 년 이렇게 했을 텐데 직권남용, 북한에 묘목 보내는 게 뭐 그렇게 나쁜 짓은 아니잖아. 뭐 징역 한 몇 개월 때려야 될 텐데 공소 기각을 때렸네요. 이제 재판장이 뒤집는 거지.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그건 주로 형사소송법 절차적인 어떤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소권을 남용했다 뭐 보통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을 때렸네. 뭐냐? 이 직권남용을 조사함에 있어서 공범이 있잖아요. 지시를 받고 같이 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가 되고 또 재판이 되고 왜냐하면은 주범이 있는 거니까 그 실제 행동을 한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이 이화영부터 무턱대고 그냥 기소부터 했다. 무턱대고. 그러니까는 충분히 이 이화영이가 수사받을 때 어떤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은 유죄인데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했다. 그래서 공소권 남용이다.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이다. 이렇게 때려버렸다 이거예요. 그거는 재판장이 이제 굉장히 이화영이 편을 들어준 거지. 뭐 편을 들어줬다기보다는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한 거죠. 정확하게. 이거는 지금 송병훈 부장판사는 욕먹을 일이 이제 별로 없지. 위정죄 유죄야 징역 4개월이야 하면 또 이제 좌파들 진보 쪽 또 뭐 호남 중심으로 이재명이 지지자들 저 송병훈 부장판사 저거 손봐야 된다 빨갱이다 아니 극우파다 윤의견이다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북한에 면목 보낸 거 그거 직권하며 배심원들은 죄가 된다 했는데 이 송병훈 부장판사는 그 죄가 안 돼. 공소기각이야. 왜? 방어권 보장이 안 됐어. 그거는 뭐 미란다 원칙을 보지 않았다 뭐 이런 거 비슷한 절차권이 침해다. 그러니까 좀 균형 있게 한 거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지혜로운 판사네. 욕 안 먹으려고 양쪽 다. 어쨌든 뭐 그런데 이게 이제 핵심이 연어회 술 파티가 결국
없었다 이런 결론이 난 거 아니에요. 1심이긴 하지만 2심, 3심에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거의 확정되었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법률적으로 대북 송금 사건 직격탄을 준다 이거야. 왜? 이화영 부지사의 그 진술 처음에 자백을 했단 말이야. 지금 검사 박상용 검사 및 그 재판 기록에 보면 제가 다 읽어봤어요. 20만 페이지를.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잖아. 일단 이화영에 대해서 대북 송금은 맞다, 있었다. 그 이화영이 징역 7년 8개월 대법원에서 받은 거는 제3자 뇌물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별도로 재판하고 있어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형량이 나와. 10년 이상 나와. 근데 외국한 거래법 위반에 대해서 7년 8개월 지금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제3자 뇌물까지 재판받고 있어요. 그 10년 나와, 이화영. 그러니까 그 본인도 괴롭고, 그 부인도 괴롭죠, 가족들이. 저도 많이 도와드리고 싶지만, 뭐, 공은 고고, 사는 사고. 예.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법리를 방송으로 가르쳐 드리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거를 놓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 막 어거지로 없는 거를 만들려면은 오히려 형량이 더 높아집니다. 오늘처럼 자꾸 이제 허위사실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또 범죄가 생기고 또 징역 4개월, 또 징역 몇 개월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대처를 해야 돼. 지금 히말라야를 넘는 걸 했잖아요, 제가. 히말라야를 넘으려면 정확하게 준비를 하고 그래도 그 전문가인 셀파 고용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히말라야 아니라 뭐 북한산도 안 넘어본 사람이 하면은 죽는 거지.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면 안타까워요. 이화영 부지사도 안타까워. 네.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북한으로 불법적으로 대북 송금이 이루어졌다 하는 외국한 거래법 위반은 확정됐단 말이에요. 그 판결문은 1심, 2심, 3심이 똑같아. 너무나 많은 증거가 유죄를 확정했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대북 송금에 대해서 외국한 거래법 위반 그리고 제3자 뇌물이 퇴임 이후에 유죄가 날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려고 하는 거잖아. 에? 이화영이가 이거 하나로 외국한 거래법 하나로 7년 8개월인데 물론 여기에는 뇌물 받아 챙긴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7년 8개월이지. 그렇지만 제3자 뇌물이라든가 이제 이게 큰 건데 제3자 뇌물이 뇌물은 1,000만 원에 1년 1억 받았으면 10년이잖아. 근데 북한이 준 제3자 뇌물 금액이 100억이 넘어. 생각하기도 끔 1,000년이야, 1,000년 징역으로 하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겁이 나니까 그래서 박상용 검사가 또 법조계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나중에 열리면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제3자 뇌물 그리고 외국한 거래법 위반 제3자 뇌물이 핵심이에요. 네. 그것만으로도 징역 20년 이상이 나올 수 있다. 왜? 이명박 대통령 옛날에 구속돼가지고 삼성이 뉴욕에 이명박 개인 그 소송 비용을 로펌에 대납시켰다. 삼성이 한 100억 원, 금액도 비슷하잖아, 100억. 삼성이 대신 돈 냈다. 그 제3자 뇌물로 걸렸거든요. 징역 얼마 나왔냐? 17년 나왔어. 이명박. 징역 17년 나왔다고. 그러니까 지금 대북 송금 사건은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 사건 하나만 그렇다 이거야.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 FC 뭐 수도 없이 많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겁나지. 퇴임하면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67? 재판 받고 재판 확정되면 한 70. 70살부터 끔찍해. 무기징역이야.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이 정권이 또 어쨌든 내란을 진압해서 등장한 민주정부라고 한다면 이게 안정적으로 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게 너무 두려울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1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 줘도 그걸 굉장히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가야지 안 그래 무리하게 하면은 더 괘씸죄가 가중된다라고 했잖아. 오늘 가중됐잖아. 이화영 부지사 위증죄가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법원이 땅땅땅 판사 혼자 한 게 아니라 국민 배심원이 결정했어. 이제 못 받고. 자 그러면 오늘 연어회술 파티는 없었다죠? 없었다. 근데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본래 이화영의 주장은 연어회술 파티 때문에 검사가 내한테 술을 먹이고 또 쌍방울 김성태 회장한테도 먹이고 연어회 사주고 그것도 뭐 말이 7번 8번 바뀌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가 술 얻어먹고 사실과 달리 이재명 지사가 다 시켰다 알았다 대북송금 이재명 지사가 주범이다라는 거짓된 자백을 했다라는 게 이화영 쪽 주장이잖아. 응? 허위 진술을 했다. 진술이 조작됐다. 그래서 조작 수사다, 조작 기소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국민들, 배심원들이 결정한 게 뭐냐? 아니야. 연어회술 파티는 없었어. 그것은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연어 술 얻어먹고 진술이 조작돼 가지고 내가 이재명 지사한테 죄를 덮어 씌운 거, 그 주장도 다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대북 송금 사건은 실질적 진실이 유죄다 이거예요. 유죄. 그러면 이화영 본인의 제3자 뇌물 대북 송금도 앞으로 유죄가 나오게 되고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퇴임 이후에 대북 송금 사건은 유죄인 거지. 유죄야. 그런데 형량이 어마무시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길로 들어가는 완전 외통수에 들어선 거야. 유턴해서 나갈 길도 없어. 완전히 이제 외길 그 골짜기에 아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짓을 만드냐고. 어리석은 거지. 그런데 어쨌든 뭐 국회에서 거짓말 해가지고 너 거짓말이야. 이게 국민들 배심원들 결정 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폭락하고 당 내에서는 정청래하고 명청내전이 터졌고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이제 지지율 폭락의 원인이 뭐예요? 진보가 그냥 폭락하잖아. 진보가. 지금 제가 여론조사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드렸죠. 뭐 중도가 폭락한다 보다 진보 지지층이 폭락한다는 게 제일 무서운 거지. 그런데 그런 사태가 지금 터져 있는데 눈만 뜨면 지지율이 더 떨어졌다. 어떻게 국민의힘 내란 정당이 민주당보다도 지지율이 앞선다. 이게 이제 굳어졌고 어떤 여론조사는 10% 앞선다. 국민의힘이 뭘 하는데 10% 앞서. 그러니까 얼마나 거꾸로 이재명 대통령은 겁날 거 아니야. 지지율이 엄청나게 받쳐줘야 뭐 재판을 없애든가 뭘 하는데 그것만 해도 정말로 등골이 오싹한데 오늘 새벽에 국민들 배심원들이 당신 대북 송금은 유죄야 이렇게 땅땅땅 때린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는 뭐 엄청난 충격이지. 엄청나게 기대를 했을 겁니다. 또 이제 판사는 못 믿는다. 그러니까 국민 배심원단을 신청을 한 거죠. 그까지는 잘했어. 뭐 어차피 판사한테 이 승부를 거느니 배심원단한테 승부를 걸자. 그까지는 뭐 잘한 것 같아.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심원단들이 지금 4대 3이잖아요. 3은 그래도 좀 이화영이 말이 좀 맞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이야. 그런데 이분들이 또는 4에서도 지금 지지율이 폭락 안 하고 계속 60% 이상을 유지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지방선거도 예상했던 대로 만약에 압승을 거두었다.
서울시장 선거도 이기고 평택도 이기고 부산 또 한동훈이한테 이기고 만약에 그 예상을 다 그렇게 했잖아. 모든 여론조사가 또 그랬고 법신님만 아니다 했잖아. 6대4, 6대4의 승부다. 근데 예상대로 만약에 나왔고 지금 너무 기분이 좋은 지금도 여론은 60% 70%를 뚫었어. 호스피가 9천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행복한 상황이라면 오늘 배심원단 결론도 달라졌을 겁니다. 최소한 4대3이 아니고 3대4로 바뀌었을 거야. 한 명은 바뀌었을 거예요. 한 명은 이화영이 말이 그래도 좀 말이 되는 것 같아 라고 바뀌었을 거라고. 그러면 연어회 술 파티 그건 이화영 주장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죄잖아, 무죄. 박상현 검사가 나쁜 놈이다 하는 그간의 프레임이 배심원단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항소심, 상고심에서는 거의 안 바뀌어. 그러면은 적어도 대북 송금은 이게 조작된 수사다 하는 프레임이 먹히지.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중도의 국민들이 이 말이 맞는 모양이야? 법원에서도 이렇게 판결했네? 그거를 기대를 한 거잖아.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국민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될 일도 안 돼. 될 일도 안 돼. 모든 건 국민들 지지율이 결정하는 거예요. 법원의 판결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좀 이따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을 주식 부양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 느낌이 날 수도 있는 그걸 제가 3주 전부터 얘기를 해왔어요. 제 혼자. 그런데 계속 조금씩 언론이 이걸 쓰다가 드디어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최근 수목금 국민의힘이 이걸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법신님 방송을 봤어. 네, 봤어. 이게 말이 되거든. 그리고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때렸습니다. 한국 이상하다. 그리고 그 블룸버그 통신이 또 특히 경제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죠. YTN은 비교도 안 돼. 블룸버그 통신이 인용한 보고서가 이게 엄청난 겁니다. 영국계 투자은행 중에 넘버원, 바클레이즈. 미국계는 골드만삭, JP모건, 모건스탠리, 시티오브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게 이제 빅5. 그 중에서 최고급 S급으로 하면은 골드만삭, JP모건, 모건스탠리죠. 그 다음에 이제 A급, S급 다음에 A급이 이제 시티오브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게 이제 미국이고 영국계로 하면은 바클레이즈. 유럽 대륙에서는 압도적 넘버원이 바클레이즈입니다. 영국 런던이 국제금융의 중심지잖아요. 그 중에서 넘버원이 바클레이즈다. 투자은행 중에. 그러니까 바클레이즈의 그 한국에 대한 보고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 통신이 실었고 그게 지금 뉴욕 월스트리트부터 영국 런던까지 전 세계 금융시장에 엄청난 지금 문제를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 이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바클레이즈나 그런 미국의 주요 골드만삭 등 세계적인 투자은행 외국인들이 주식을 계속 판다 하잖아. 그게 이 투자은행들이야. 외국인 노란머리 톰이 스미스가 아니고 지금 오랫동안 계속 팔았잖아. 130조를 외국 기관들이. 그게 이상하다는 걸 알거든. 그런데 그 이상한 게 뭐야? 국민연금이 주가를 떠받치거나 자꾸 끌어올리거나 5천, 6천, 7천, 8천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물론 경영을 잘하고 슈퍼사이클 반도체 때문에 삼성 닉스가 오르는 것이 본질적인 거겠지만 너무 심하게 올라. 떨어질 때는 너무 심하게 떨어져. 완전히 지옥의 변동성. 그렇죠? 이거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정확한 분석 보고서가 바클레이즈 보고서 나왔고 그게 블룸버그 통신이 며칠 전에 올렸고 이게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지금 문제를 낳고 있다.
한국 정부 지금 큰일 났다. 아,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한국 정치권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우리 법신 이병철 TV 사이다는 3주 전부터 얘기했어. 3주 전부터. 이거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이화영에 대한 연호예술 파티 국민 배심원이 이게 판결을 때렸단 말이야. 판사가 때린 게 아니야. 예,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이 유죄다라는 그런 고도의 이제 개연성이 높은 그렇게 가는 그런 지옥의 골짜기로 너무 들어가 버렸어. 이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또 뭐 제가 방법론을 또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천천히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정치적으로 그게 제일 지금 문제고 앞으로 4년간 계속 그럴 거예요. 네. 경제적으로는 지금 코스피 이게 최고의 업적인데 이게 사실 알고 보니까 엄청난 어떤 정부의 인위적인 어떤 부양의 결과다. 그런데 그 돈이 누구 돈이냐?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국민들 전부의 노후 자금이다. 이거를 그냥 도박판에 갖다 부었다. 얼마?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며칠 전에. 계산을 딱 해보면 얼마? 170조. 바클레이즈 보고서에 나옵니다. 177조를 해서는 안 되는 돈을 부었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골드만삭부터 냄새를 맡고 뭐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뭐 완전히 뭐 최고로 고수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돈 한국 못 믿는다 팔고 미국 달러로 바꾸자 해서 빠져나간 돈이 한국 주식을 던진 게 130조야. 네. 그러니까 달러 값이 폭등하는 거예요 지금 고환율.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보고서를. 자, 그러니까 정치 경제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지금 이 시간에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법신님의 이병철 TV 사이다를 계속 들으시면 해결책을 제시한다. 해결책을. 1년 동안 해결책을 제시를 했는데 그대로 안 하니까 더 이렇게 가잖아요. 더 위기로. 히말라야를 넘는 거라니까 북한산 넘는 게 아니야. 제가 6월 3일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 말을 했습니다. 스픽스 그리고 정어리 TV 대통령 당선은 북한산을 넘는 거다. 안 죽는다. 그러나 5년간 국정 운영은 히말라야를 넘는 거야. 히말라야는 아차하면은 죽는다 이거야. 그렇게 가르쳐 줘도. 그러니까 정확한 가이드를 따라서 가야 된다. 그 가이드가 누구냐?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거를 봐라 이거야. 그때는 IMF가 터진 사태에서도 연평균 경장 성장률 7%를 달성했고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엄청난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고 김대중 대통령을 본받아서 가면은 안전하다. 진보니까 김대중 내가 뭐 박정희를 본받아라고까지는 안 하겠다. 그까지 하면 더 좋지만 그런데 그거를 김대중을 짓밟고 노무현을 짓밟고 또 뭐 문재인도 짓밟고 뭐 과거 사람들 다 필요 없어. 이재명이야. 문조 털레요 다 짓밟아 버려. 이재명의 민주당 새로 만들 거야. 뭐 김일성 주체 사상이야. 그러다가 죽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문조 털레요 뭐 문재인 노무현을 모욕하고 말이야. 그 이상한 뭐 완전히 불법 범죄 종합범죄 세트 김용남이 뭐 이해운이 이런 사람들 국민의힘도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사람들 끌어들여 가지고 극우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그거는 뭐 정치 사상이지만 이거는 뭐 그런 것도 아닌 완전히 그냥 범죄자들을 그거를 무슨 중도 확장이야? 그건 중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지층에서 무너졌잖아요. 지지층. 지금 그 지지율이 15% 정도 빠졌죠. 65%에서 50%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15% 전후가 빠졌단 말이야. 그 15%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AI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챗GPT, 퍼플렉스티 여러 AI들한테 이거를 딱 물어봐서 나오는 결과를 쫙
보니까 거의 똑같아. 무너진 게 어디야? 서울 수도권. 그 다음이 이제 충격적입니다. 4050이에요. 40대, 50대 이재명 지지의 핵심이잖아요. 거기서 무너졌어.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진보다 하는 분들에서 무너졌어. 중도에서 빠진 것도 있지만 진보에서 빠진 게 최근 지방선거 이후에 급격히 폭락했잖아요. 최근 데이터를 보면 진보라고 하는 분들에서 왕창 무너졌다. 그러면 진보에서 이재명 좋아, 뉴 이재명, 무조건 이재명 만세, 뭐 이분들은 아닐 테고, 그럼 나머지 누구예요? 같은 진보지만 같은 민주 진영이지만 지금 이재명파, 뉴 이재명파, 소위 비류들이 계속 모욕하고 조롱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그게 뭐예요? A류잖아. 유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친노 친문 세력. 그 전에는 이제 김대중 세력, 정통적인 민주화 세력을 짓밟아 버렸잖아. 완전히 이거는 전쟁이 터졌잖아. 6.25 전쟁 같은 명청 내전이 터졌잖아. 그러면 이쪽 사람들은 지금 제 댓글이나 저한테 카톡 문자 오시는 분들 보면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그건 기본이고 윤석열이보다 더 나쁘다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내전이 터지면 그것은 외적들과의 전쟁보다 훨씬 참혹하고 훨씬 복수심이 극대화된다고 했죠. 6.25 전쟁이 그렇고 보스니아 내전, 코소보 내전, 소말리아 내전 다 그래. 민주당 내에서 내전이 터졌어. 이제는 백이 안 돼. 한쪽은 죽어야 돼. 8월 17일 전당대회. 그러니까 지지율이 폭락하는 거예요. 그게 한 15% 되겠죠. 정통적인 진짜 백이 코어 민주주의 민주당 세력. 정확하게 딱 과학적으로 딱 나오잖아. 과학적으로. 그냥 뭐 멍청하게 하면은 답이 안 보이지. 얼마나 겁나. 가장 중요한 지지 세력이 실망했다가 아니야. 이제는 너는 적이다. 에너미다. 에너미. 윤석열이보다 더 나쁜 에너미다. 겁 안 나요? 이재명 대통령은 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국민 배심원단이 그냥 때려버렸단 말이야. 공소 취소? 그거는 안 돼. 뭐 조작 수사 검찰이 조작 기소했다고. 그건 거짓말이야. 이화영, 이재명, 민주당, 뉴 이재명들이 주장하는 것이 거짓말이야. 이 때려버렸어. 이제 조작 수사 기소 특검법은 추진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졌어. 오늘 이 판결로 불가능해졌다. 사법부에 그것도 판사 저 나쁜 거구 판사야.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 국민 배심원 재판을 해주십시오. 이화영이 본인이 신청했으니까 국민들이 결정해버렸어. 이제는 저 국민들 배심원들 저것들이 또 뇌물 먹고 거구들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 이제 모든 명분을 다 잃은 거야. 최악이야 최악. 최악. 아무리 법심이라도 뭐 방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이화영에 대한 위정죄 징역 4개월 유죄 판결이 갔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8월 17일 전당대회에 대한 그리고 조작수사기소 공소취소 특검법 공소취소가 가능할 거냐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어떤 총성이 울렸다. 총성이 울렸다. 빠져나올 수 없는 골짜기로 이미 들어가 버렸다. 이어집니다.